안녕하세요. TV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신재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또 출산도 늦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V주치에서는 임신과 출산 시리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고령 임신과 건강한 자연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한지훈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뭐 고령 임신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 고령이라고 하면은 몇 살 정도에 대한 고령 임신의 좀 정의에 들어가나요?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만 35 이상이 됐을 때 고령 임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 의하면 이 고령 임신의 추세가 점점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009년에 약 15%에서 2011년에 약 18% 정도로 평균 출산 연령도 30세에서 31세 정도로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이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면서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령 임신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령 임신에 따른 어떤 그런 합병증이나 위험성 이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기형아 출산율.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염색체 이상 아를 출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외에도 임신으로 인한 모성 사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다운 증후군 발생 확률이 35살 이후 기준으로 해서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임신으로 인한 출혈의 문제라든지 당뇨나 혈압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지병으로 인해서 태아를 조산을 하게 된다거나 그래서 미수가 를 낳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자궁 안에서 아기가 자라는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나이가 들기 때문에 임신이 잘 안 돼서 불임 시술로 인한 임신의 확률도 높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자연 임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자연 임신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은 뭐 준비 없이 이렇게 임신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일단 건강한 임신을 하려면 일단 나이에 상관없이 계획적으로 임신을 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한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계획 임신을 하는 경우가 한 50% 정도 됩니다. 이 계획 임신을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서 봤을 때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는 확률이 무계획적으로 임신을 하는 군에서 한 2배 정도로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보통 드시는 감기약 등의 약물 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가 3배 정도 높고요. 술 한잔 했어요. 그러다가 임신이 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한 2배 정도로 더 높고 그 외에도 엑스레이 찍었는데요. 이런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한 2.5배 정도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계획 임신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도 건강한 태아를 출산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이제 임신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떤 걸 좀 체크를 받아야 됩니까, 미리? 본인의 몸이 가장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검사들도 필요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임신전 검사로는 빈혈이나 간 기능, 신장 기능, 심장 기능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는 검사들과 균에 노출이 되는지를 보는 매독, 수두, 풍진,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 이런 쪽을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갑상선 질환이 모르게 많기 때문에 갑상선까지 검사를 하시면 더욱더 좋겠고 그 외에도 부인과 검진, 성병 검사 등을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갑상선 검진 임신 중에 좀 갑자기 악화되거나 이럴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몸을 좀 건강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임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체중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체중과도 좀 관련이 있죠? 예, 아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이제 적정 체중이 자연 임신을 좀 더 가능하게 하는 이제 아주 좋은 쪽인데요. 너무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과체중인 경우에는 임신 자체가 일단 유지되는 것이 힘들고 임신으로 인한 당뇨나 혈압 등의 모성 사망 합병증 같은 것이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아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되게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과체중도 문제지만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면서 사실 저체중인 상태로 임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주위에 좀 있어요. 예. 이런 분들 경우는 어떤가요? 예, 저체중 여성의 경우도 불임의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심각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체중 자체가 모자라는 경우에 인간의 신체는 이제 본인의 몸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체내 지방을 연소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월경이나 이런 임신에 관련 호르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서 불임 쪽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저체중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산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체중 여성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 자체가 저체중인 경우들이 많고 호흡기나 소화기 같은 경우가 미숙한 경우들이 많아서 태어나서도 병을 앓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 아이들이 크면 성인병에 노출될 확률이 정상 체중을 가진 여성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2배에서 6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 산모들은 자신의 체중을 좀 정상 체중으로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렇게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참 그 임신을 하기도 참 어렵고 이렇게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좀 신경도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일하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지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서 미리 예방 접종이나 검사들이 좀 필요하실 수가 있겠고요. 가급적이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조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스트레스에 조금 노출이 되더라도 본인의 몸이 잘 견딜 수 있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생활 자체를 생활 패턴도 규칙적으로 돌리시고 그러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계획 임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그거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 퍼센트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TV주치 건강하게 삽시다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한지훈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